아세틸카이네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네이즈 베이시냐. 얘가 뭐란 거냐면 베이직 형태로 존재하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가 있는데 걔를 포스포리레이션시켜 가지고 얘하고 플라즈마 멤브레인하고의 퓨전 프로세스를 촉진시켜. 그러면 그 결과 글루코스의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또 글루코스 업테이크하는 물질이야. 그 리셉터가 세포 표면에 발현되어져 있고 노출되어져 있고. 그러면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가 뭐하냐면 혈액에 있는 글루코스를 업테이크.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넘버 4. 그러면 글루코스가 들어왔어. 그러면 글루코스가 헥소카이네이즈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글라이콜리시스가 진행되어지게 되고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고 파이루베이트가 마이토콘드리아로 쑥 들어가가지고 아세틸코에가 되고 아세틸코에가 되면 얘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옥사이드의 사이클을 단순하게 얘기해서 되기 때문이야. 옥사와 아세테이트가 얘를 받아야지. 여기 제일 중요한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메타볼릭 인프루기 받아가지고 사이트릭 에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소사이트레이트가 되고 알파 키토 글루타레이트가 되고 서브시네이트가 되고 서브시네이트가 되고 퓨나레이트가 되고 날레이트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서브시네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퓨나레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날레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옥살라스 사이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옥살바 아세테이트가 얘를 받아야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이제 알파 키토 글루타이트가 만들어질 때 CO 얘가 만들어질 때 CO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그때 각각 뭐가 되냐면 전자들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전자들이 옥시데이션 되어지니까 전자들이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리레이션 진행되어서 그거로 ATP가 만들어져요. 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그게 어디에 한계야? 파이브레이트가 들어와서 사이클이 돌아가서 CO2가 빠져나가네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는 전자들이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리레이션을 거치면 ATP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혈액에 있는 글루코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에너지로 쓰이든지 아니면 글루코스가 들어와가지고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된 다음에 얘가 글라이코젠 생합성에 이용되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행되어져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인슐린 레벨이 없어. 당뇨병 상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타입 1하고 타입 2가 있어. 당뇨병 타입 1은 뭐냐면 인슐린 자체가 부족합니다. 팬크에서 인슐린 분비되지 않아. 타입 2는 뭐냐면 인슐린은 정상인데 인슐린에 대한 리셉터 시스템 중에 어디가 망가졌어. 그래서 글루코즈 업테이크가 되지 않는 상황. 어떤 상태이든 간에 하여튼간에 글루코즈 업테이크 안 되는 상황. 그치?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타입 1 상태를 비교해보자. 여기가 막혀. 다이아베티스가 되어지면 여기에 인슐린 레벨이 떨어지든지 리셉터 시스템이 망가졌든지 간에 여기 막혀버려. 그러면 이쪽에 있는 PKB에 의한 그 글루코즈 트랜스포터의 모빌라이제이션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글루코즈 업테이크가 안 돼. 그리고 글라이코시스가 안 돼. 그러면 여기 파이루베이트에서부터 아세틸코에를 거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이쪽이 다 멈췄었어. 그러면 이 세포는, 특히 리버에 있는 세포는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루코즈 부족하네? 근데 큰일 났네. 글루코즈 레벨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리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버는, 글루코즈를 생합성하는, 좀 더 얘기할까? 글루코즈 시키던지. 아니면 그것과 동시에 글루코즈 내가 세이브해줘야 되니까 얼터너티브 에너지 소스를 사용하겠다. 그 얼터너티브 에너지 소스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리피드에 있는 패티 에스트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글루코즈의 레벨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루코즈가 없다는 위치가 있게 되니까 글루코즈를 생합성하려고 해요.
글루코스 합성을 하려고 하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액티베이션 되고, 대신에 글루코스는 세이브하고 얼터너티브 에너지 소스인 패티 에스트를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패티 에스트를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패티 에스트를 분해시켜가지고 아세틸코에를 만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베이타 옥시데이션, 나중에 얘기할 거야. 베이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해.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야. 얘가 만들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어. 하나, 글루코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패티 에스트를 얼터너티브 에너지 소스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에까지 만들었네. 근데 아세틸코에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이거 에너지를 쓰려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가야지만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옥살아세테이트가 부족해. 왜? 언제 쓰였어? 글루코스 생합성에 사용되고 있어. 좀 되겠고, 옥살아세테이트가 글루코스 생합성에 이용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세틸코에에 대한 억세포가 부족한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글루코스 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에. 합성에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아세틸코에가 어떻게 되어지는데, 에너지 소스 이용되어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글루코즈 생합성이라지 만드는데, 이거 에너지로 쓰여줘야 되겠네. 리버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뭐를 내면 히톤 빠져. 아세테이트, 베이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여기 히톤 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져, 리버에서. 그래서 블라드로 빠져나와. 그래서 얘가 어디가? 브레인. 왜냐면 브레인은 글루코즈나 에너지를 쓰지 패티에스를 쓸 수가 없거든. 그래서 패티에스의 에너지를 대신 쓰려고 치면 이 형태로 브레인이 에너지를 얻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의 피지올로지는 뭐냐면 지금 글루코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베티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를 만들어야지만 되네. 그래서 리버에서 글루코즈 생합성 반응이 일어나게끔 되니까 패티에스를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패티에스, 팻은 다 웨이스트인데 다 소모되고 다 분해되고 됐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다. 당뇨병 빼빼로 많잖아.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진행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 아세톤이 몸에서부터 많이 만들어져. 아세톤은 스나성 물질이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몸 바깥으로 빠져나와. 당뇨병 환자는 빼빼 마르게 분해지고 팻이 분해되었기 때문에 아세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이 사람 주변 아세톤 냄새가 나. 단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겨? 아세테이트, 베이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다 에스티드야. 그래서 이게 에스토시스가 됐어요. 그러므로 얘들 때문에 에스티도시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pH가 한 6.8보다 더 작은 상태가 돼. 어디 pH가? 블라드의 pH. 블라드 pH가 7.4인데 6.8로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야. 이거 로우 스케일 때문에 농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한 네크로모레이크들의 구조가 바뀌고 기능이 바뀌고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캔서에서 캔서 조직 주변으로 에스티피케이션 되어지는 이유는 뭐야? 퍼멘테이션에 의한 약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에스티피케이션 되는 이유는 뭐야? 히톤 받는 다 어디가 발견되어 있는 거야? 글라이콜리시스하고 그다음에 사이트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그 결과 아세토아세테이트, 베이타 뷰티레이트 레벨이 높아지게끔 되고 키토에스토시스가 발생합니다. 키톤에 의한 에스토시스가 발생합니다. 블라드 pH가 6.8정도 떨어져요. 그 결과에 컨섹터, 바이러스 컨섹턴스가 치명적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당뇨 환자 가슴의 특징 알겠지. 마비 웨이스가 트라이팅 되어지고 아세톤 레벨이 높아지게끔 되고 단내가 나게끔 되어지고 뉴트리션에 그냥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제대로 사용되지가 못한 상당히 그럼 전반적으로 에스토시스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올로지컬한 엑스퍼스가 서프레스 되어지고 이제 그 상황이야.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약간 뭐를 짚고 넘어갈 거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글루코즈 이외의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어떻게 글라이콜리시스로 이용되는지를 먼저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글라이콜리시스로 가기 위한 피더 패스웨이라는 건 뭐냐면 글루코즈 이외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카보하이드레이트 에너지원은 어떻게 변환되어서 글라이콜리시스로 이용되어지게끔 되는 약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글루코즈의 폴리머인 글라이코젠이나 스타치가 어떻게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되는지, 다이사카라이드는 어떻게 분해돼서 사용되게 되는지, 아니면 글루코즈의 여러 가지 변형체들, 프락토즈, 메놀즈 등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피더스 메커니즘이어서 다이어터리 글라이코젠 또는 엔도지너스 글라이코젠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글라이콜리시스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다이어터리 글라이코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섭취했어, 먹었어, 밥을 먹었어, 스타치를 이루어져 있어, 스타치나 글라이코젠이 같이 풀린 거야, 글루코즈의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브랜치 되어 있는 특징이 있지. 걔들을 일단 들어오면 우리 셀라이나 침에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아밀레이즈가 글라이코젠을 분해해서 글루코즈를 만들어. 그러면 글루코즈가 혈액으로 들어와서 흡수되어져서 얘기했던 거야. 세포로 들어와서 글라이콜리시스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저장된 글라이코젠, 우리 몸 안에서 아까 이렇게 해서 리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글루코즈를 업테이크한 다음에 에너지원을 쓰던지 아니면 글라이코젠을 저장시킨 거야. 그런 글라이코젠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셀라이버를 통해서 들어오지, 입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이 이제 분해돼서 글루코즈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글라이코젠 포스폴리페이즈에 의해서 분해되어져서 글루코즈 원포스페이트가 되어지고 이 상태로는 곧바로 글루코젠 글라이콜리시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포스포글루코 뮤테이즈에 의해서 6포스페이트,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까지 가야지. 그러려면 이게 두 종류의 엔자임이 필요하고 세 종류의 액티버티가 필요해요. 자, 이제 글라이코젠 분해되는 거야. 글라이코젠이나 스타치가 분해돼. 옛날에 얘기했었어. 어떻게 했냐면 글라이코젠 글루코즈의 폴리머인데 알파-1,6 글라이코스 링키주라고 알파-1,4 그다음에 알파-1,6 글라이코젠 링키주로 이루어져 있는 브랜치 폴리머야. 폴리머 폴리사카라이드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있냐면 난 리듀싱 엔드로부터 글루코즈 하나하나씩 잘라져 나와.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효소가 글라이코젠 포스폴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야. 글라이코젠 포스폴레이즈. 그래서 난 리듀싱 엔드로부터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가 만들어져 나와. 오케이? 그러면 그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는 어떻게 바뀌어주면 되냐면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브랜칭 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이야. 그러면 브랜칭 됐든 안 됐든 간에 난리듀스멘트부터 글라이코젠 포스폴레이즈가 글루코즈를 계속 잘라내. 글루코즈 1포스페이트 형태.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브랜칭 포인트가 있어. 브랜칭 포인트에 이 디브랜칭 엔자임 작동. 이 디브랜칭 엔자임이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브랜칭 된 포인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개 모양이 있는 상태에서 세 개를 이동시켜. 나는 이동시켜 쪽. 하나, 둘, 셋, 넷, 자르고. 이게 브랜칭 포인트가 뭐냐면 알파-1,6 글라이코스 링키지. 그래서 알파-1,6 글라이코스 링키지를 자르는 액티버티에 의해서 글루코즈가 잘라서 나오게. 그래서 디브랜칭 엔자임은 두 가지 액티버티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버티, 또 다른 하나는 알파-1,6 글루코스데이즈 액티버티를 가지고 있어. 그 두 번째 엔자임이야. 하나가 글라이코젠 포스폴레이즈, 두 번째가 지금 디브랜칭 엔자임. 브랜칭 엔자임. 그래서 이 디브랜칭 엔자임, 다른 말로 그 엔자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올리고 알파-1
또 알파 1, 4 글루칸 트랜스포레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거예요. 포스포 글루콘 뮤테이스. 포스포 글루콘 뮤테이스의 작용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가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고 치면 세 개의 엔자임 액티비티가 필요한 거야. 글라이코젠 포스포리네이스, 그 다음에 디브랜칭 엔자임, 그 다음 세 번째 포스포글루콘 뮤테이스. 그러면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으로부터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섭취하는 글라이코젠과 스타치로부터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또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으로부터 이 엔자임에 의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만들어지면 그들은 글라이콜리시스에 의해서 분해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다음에 다이사카라이드. 다이사카라이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수크로스, 트레알로스, 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글라이코스테이스 엔자임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다이사카라이드를 분해하는 그 글라이코스틱 엔자임들이 있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장, 소장에 도포하고 있는 요소들이야. 그래서 그 요소들에 의해 가지고 다이사카라이드가 분해돼서 각각 모노사카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수크로즈가 분해되어져서 수크레이스에 의해서 글루코즈하고 프락토즈가 만들어져서 글루코즈는 정상적인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프락토즈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조직에 따라서 두 종류의 엔자임의 작용으로 변환되어져서 글라이콜리시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레알로스가 분해되어져서 두 분자의 글루코즈를 만들고 락토스가 분해되어지면 글루코즈와 갤락토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 락토스가 관련되어져서는 이 락테이즈가 부족한 사람도 있어. 이런 중에서도 아까 있어. 우유를 못 먹어. 이게 왜냐하면 락테이즈가 없으면, 부족하면 락테이트가 분해되지 않아. 그럼 락테이트가 장에서 그냥 탁식한 컴파운드로 바뀌어요. 그럼 이 탁식 컴파운드 때문에 배가 아프고 크램프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설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오버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락토스, 락테이트가 아니라 락토스 인토러러스가 발생돼요. 락토스 인토러러스의 원인은 락토스가 장에서 이상하게 변형되어진 탁식 컴파운드를 시키기 때문이고 그 원인은 장에 락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유에 있는 락토스가 이런 문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장이 꼬인다든지 통증이 생긴다든지 나약하게 나타나는데 그 장에 비정상적인 리스파스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락토스 인토러런스하고 유제품들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이사카라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모노사카라이드로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 프락토즈의 경우에. 프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패스웨이로 분해돼요. 하나가 머슬과 키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 머슬하고 키드니에서는 프락토즈가 머슬과 키드니에 있는 헥소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프락토스 6포스를 곧바로 바꿔요. 그런 다음에 얘는 글라이콜리시스에 인터미디에이트이기 때문에 글라이콜리시스를 분해될 수 있어. 그런데 리버에서는 얘가 작동되지 않아. 리버에서는 왜냐면 리버에 있는 헥소카이네이즈가 글루코카이네이즈라고 했잖아. 글루코즈에 대한 어플리가 굉장히 낮아.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리버에 있는 헥소카이네이즈가 플락토즈를 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 조직에, 제가 얘기했어. 이 조직에 헥소카이네이즈가 4종류가 있는데, 특히 리버에 있는 헥소카이네이즈는 글루코즈에 대한 KM 값이 높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글루코즈를 잘 인식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락토스는 되려 뭐에 의해서 변화되는 플락토카이네이스가 얘를 변했지. 그러면 플락토카이네이스는 플락토스 1포스페이트를 만들어 6포스페이트를. 그러면 플락토스 1포스페이트가 알돌레이즈에서 분해돼. 한쪽에 다이아몬드 아세토를 곧바로 글라이실 알데하이드로 바꿀 수 있고, 그 글라이실 알데하이드는 트라이오스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포스포리레이션돼서 글라이실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메카니즘 다 외우라는 건 아닌데 어떻게 가는지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 갤락토스라는 게 있어요. 갤락토스는 락토스가 분해될 때 만들어진 산물이기도 해. 근데 그 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UDP 갤락토스로 바뀌어져서 UDP 글루코스로 바뀐 다음에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가 가야죠. 이게 참 메카니즘 복잡하지?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 알돌레이즈의 작용으로 여기에 있는 6 헥소스의 구조가 3개의 트라이오젠으로 바꿔주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갤락토스가 어떻게 가야지만 있는데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 가야지. 그러면 갤락토스가 갤락토스 1포스페이트가 된 다음에 UDP 글루코스와 익스체인지 반응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엔자임에 뭐가 있냐면 UMP 6.2이 이 엔자임은 액티브 사이트 UMP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UMP 때문에 이게 갤락토스 1포스페이트가 들어오면 얘가 이 UMP를 받아가지고 UDP 갤락토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반응이 진행된다. UDP 갤락토스가 에피머레이즈에 의해서 UDP 글루코스가 되어지고 UDP 글루코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뭐가 엔자임 쪽으로 UDP에 있는 UAP 파트가 다시 엔자임 쪽으로 가. 그러면 뭐만 남아? 글루코스의 포스페이트가 남아. 시작했어? 글루코스의 UDP가 결합되어져 있고 UDP가 글루코스가 있고 여기 유리딘이 있어. 그 두 개가 PEP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라이보즈 상태로. 그래서 요 UMP 유닛이 지금 엔자임에 들락날락 하면서 인터미디에이트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엔자임 UMP라고 하는 인터미디에이트 거치면서 UDP 글루코스가 오면 UMP 모아이어트는 엔자임에다가 넘겨주고 자기는 1포스페이트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빠져나오게끔. 그래서 항상 이 엔자임 UMP라고 하는 인터미디에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시스템이 작동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갤락토스 1포스페이트가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바뀌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포 글루코스 뮤테이즈에 의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바뀐 다음에 글라이코스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갤락토스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갤락토제미아라고 하는 병이 납니다. 갤락토제미아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 병, 갤락토제미아라고 하는 병이 나타난 원인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효소, 갤락토카이네이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루틴 트랜스포레이즈, 에피머레이즈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갤락토스가 분해되지 않아. 그러면 대신 뭐가 만들어지냐면 갤락시톨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만들어져. 대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분해되지 않고 어디에 축적되냐면 렌즈에 축적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카탈렉트가 발생해. 백내장이 백내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태아의 눈에 세파네트가 발생돼요. 투명해야지만 투명하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얘가 렌즈에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걸 투명하지 않고 볼 수가 없어. 인fan트의 카탈렉티스는 무슨 병이야. 그것도 무슨 병이야. 여기 있는 엔자임 중에 하나라도
결핍하게끔 되어 부족하게끔 되어지면 갤락토스가 갤락티스톨로 바뀌어지면서 그 페탈렉트를 간편한 시합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알 수 있어. 마지막 메노즈의 경우에는 엑소카이네이즈에 의해서 메노시스포스페이트라는 아이소모레이즈의 플락토시스포스페이트가 바뀌어진 후에 글라이콜리시스 이동되어질 수가 있다. 지금 얘기하는 그 메카닉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그렇게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의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엔자임에 의해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져서 수렴되어서 들어오나요? 에너지로 사용되어서 그런 거야.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글라이콜리시스가 진행되었어. 그러면 그 결과 최종 상품이 파이로베이트. 이것도 얘기했던 내용 다시 그만하고 성공할 거야. 그 파이로베이트의 운명은 뭐냐면 산소가 있을 때는 아세틸코에로 바꿔줘서 사이트릭 S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CO2를 만들어내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야. 그 다음에 만약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를 가지는 못해. 파이루베이트를 가지는 못해. 그래서 뭘 되냐면 파이루베이트가 도중에 파이루베이트야. 뭐지? 마이토콘드리아로 가는 거야. 그걸 가지 못해. 그러면 파이루베이트가 락테이트로 바꾸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거. 그래서 락테이트 퍼멘테이션이 나타나 어네어로빅 컨디션에서 이걸 잘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기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 스텝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기했던 글라이콜리시스와 사이클 사이클과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리레이션이 다 이어져 있어. 최종 그 엘렉트론 억셉터인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쪽이 다 멈춰쓰게끔 되어져가지고 파이루베이트는 들어가지 못하고 락테이트로 바뀌어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어네어릭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체에 따라서는 락테이트 포멘테이션을 유발시키지 않고 대신 에탄올로 포멘테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는 에탄올로 파이루베이트를 에탄올로 만들지 못하나요? 에탄올 만드는 거 힘이 있을 텐데. 아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엔자임이 부족합니다. 파이루베이트 디카복시네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탄올 포멘테이션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중에는 파이루베이트 디카복시네이즈가 있는 엔자임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을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다른 엔자임들에 의해서 에탄올이 유탄올을 만들 수 있고 프로판을 만들 수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의 바이오프로덕트 포멘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에다가 특정한 엔자임들의 지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잘 모디파이 시키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이용해서 특정한 프로덕트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이쪽 플랜트를 이용하는 거지. 공장을 이용하는 거지.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 바이오로지에서는 엔자임을 얼마만큼 발효시킬 것인지 어떤 엔자임을 발효시킬 것인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게끔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새로운 오르가니즘을 새로운 오르가니즘을 만들고 싶다는 거지. 우리의 엔자임을 집어넣는 저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생명체들을 만들어보자. 자, 이제 그렇게 하는 파이루베이트의 운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이루베이트의 이 퍼멘테이션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다 얘기했던 거야. 옥시젠을 사용하지 않고 NAD 플러스 사용하지 않으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야. 그럼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리레이션을 이용하지 않고도 ATP를 만드는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뭐 파이브레이트 여러 형태로 바꿔줄 수 있고 주된 목적은 NAD 플러스의 뉴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니멀 같은 경우에는 락테이트로의 퍼멘테이션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락테이트 퍼멘테이션이 그 머슬의 에스티피케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머슬에 있는 락테이트가 리버 쪽으로 이동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리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락테이트를 이용해서 글루코즈를 생합합니다. 다른 조직이나 블라드가 에스티피케이션 되는데 세 가지가 우리 얘기했었네. 캔서의 경우, 다이아베티스의 경우, 아니면 지금 얘기했었던 머슬에서의 그 도어 엑서사이즈에 의한 문제점.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볼 거야. 여기 이제 아구가 있어. 이 아구가 좀 특징이 뭐냐면 그 아주 심한 머슬 무브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번 움직이적으로 많이 있어.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뭐라냐면 글루코즈를 생합성하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머슬 무브먼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락테이트의 레벨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가 있는 되냐면 락테이트 계속 이렇게 근데 머슬에다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락테이트를 꺼내고 이동시켜가지고 리버 쪽에 이동시켜서 리버에서 글루코즈 생합성하는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는 거야. 산소로 옥시젠 베트 피리어드라고 해요. 산소를 막 활용해서 지금 글루코즈 생합성하는 프로세스.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이런 프로세스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가 without oxygen 글루코즈가 락테이트로 퍼멘테이션이 되어지면서 락테이트로 바뀌었어. 어디서? 머슬에서. 이때 이제 두 개의 ATP가 만들어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이 락테이트를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리버 쪽으로 이동시켜. 그러면 리버에 온 락테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글루코즈로 생합성돼.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하겠던 되어지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 의해서. 산소가 있을 때야. 왜? ATP를 만들어야지만 그 ATP를 이용해서 글루코즈 생합성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그 글루코즈가 블라드로 빠져나와. 그래서 머슬에 부족한 글루코즈를 채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를 이용한 글루코즈 생합성 프로세스가 필요해. 이게 오늘 데트 피리어드야.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머슬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쓰고 머슬을 막 해가지고 머슬 컨트롤을 한 다음에 ATP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락테이트는 산소를 깔려있는 상태가 해주시면서 리버로 하여금 글루코즈를 만들어줘요. 에피션트한 프로세스지 머슬의 입장에서 그 사이클을 뭐라고 그래? 이 사이클을 뭐라고 그러냐면 코리 사이클이라고. 저기 있는 제가 지금 코리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과정을 옥시젠 데프트라고 해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때 락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퍼멘테이션 목적은 NAD 클래스의 뉴트럴. 정상적 상태가 여기까지만 가면서 NADH에 있는 엘렉트론을 산소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그때 뭘 뽑아내? 그래서부터 NAD 클래스를 뽑아내. 그렇게 할 수 있는 리저베이션은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게 되어지는데 산소가 부족할 때는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NAD 클래스. 왜? 그래가지고 글라이콜리시스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 없으면 글라이콜리시스에 그래서 C4스테이트가 원스 비스포스테이트가 되어있는 반응이 없다고. 그럼 더 이상 글라이콜리시스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글루코즈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글루코즈 에너지를 쓸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브레인이 죽어요.
다른 팬티에스트 같은 다른 얼터너티브 에너지 소스 사용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얘를 반드시 리제너레이션 해야지만 돼. 라이스 프로세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왜? 브레인은 얘를 에너지로 쓸 수가 없어요. 얘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아주 질문할 수 있어. 똑바로 보이는데 보니까 여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팬티에스트가 이렇게 쓸 수 있어. 팬티에스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히톤 바디로는 브레인이 에너지로 쓸 수 있어. 근데 그 직접적으로 쓴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내가 얘기하고 있는 브레인이 글루코즈만 에너지로 쓴다고 하는 보이는데 이건 직접적인 소스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팬티에스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히톤 바디가 되면 쓸 수 있다고 쓸 수 있어. 기본적으로 이걸 구분해. 글루코즈만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죠. 다시 한번. NAD 플러스를 리제너레이션 하는 이유는 뭐야? 글루코즈 에너지로 써야지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해요? 글루코즈가 파이르베이트가 된 다음에 락테이트가 되면 NAD 플러스가 리제너레이션 됩니다. 그러면 글루코즈에서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인은 서바이벌 수 있습니다. 브레인이 우리 몸을 다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의 피지올로지가 브레인을 세이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다이아베티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즘에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베틱 폴리사이클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에 에탄올 퍼멘테이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에 따라서 그 퍼멘테이션의 프로덕트가 락테이트가 아니라 다른 바이오 프로덕트가 생성되어질 수 있어. 그런 것 중에 첫 번째가 에탄올 퍼멘테이션입니다. 이스트 같은 경우에 에탄올 퍼멘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가 파이르베이트 카복스가 디카복스레이즈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대한 반응. 좀 자세하게 볼 거야. 그리고 그 두 가지의 효소는 각각의 그 스페시픽한 코어팩터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 모두 중요한 부분이야. 코어팩터를 알아둬야지. 외울 거 많지는 않아. 중요한 걸 알아둬야 돼.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한번 해야 돼. 에탄올 퍼멘테이션. 우리 몸 안에서 에탄올 퍼멘테이션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우리 몸 안에 얘가 없어. 파이르베이트 디카복실레이즈가 인간은 없어. 그래서 파이르베이트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가자. 대신 락테이션. 근데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에 있어서는 이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르베이트 디카복실레이즈가 있어. 그래서 파이르베이트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면서 CO2가 빠진다. 이스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스트가 있어. 하나 빵에 이용하는 이스트가 있고, 샴페인,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가 있어. 그래서 빵에 만드는 이스트를 브루어스 이스트라고 불러. 브루어스 이스트. 그 다음에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 이게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트고, 술이야. 그다음에 이쪽에 베이커스 이스트가 있어. 빵이야. 그 종류가 달라. 근데 각각 뭐가 필요해? 각각 CO2가 필요해. CO2가 있어가지고 샴페인을 만들고, CO2가 있어서 밀가루를 부풀리고 하는 거야. 다 뭐가 이용되고 있어? CO2가 뭐에 이용돼? 술은 가스를 채울 때 가스가 만들어질 때 사용되고 있고, 얘는 빵이 부풀어올 때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CO2가 여기서 나온 거야. 퍼멘테이션이 되어져서 파이르베이트가 아세트알데히드가 될 때 디카복실레이션 되고 CO2가 빠져나옵니다. 이 스테이지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술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빵을 부풀리고 있고 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구르트
넘어가지고 이 락테이트 때문에 뭐를 퍼멘테이션 결과 치즈나 요거트를 만들어. 치즈 요거트를 만드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락토스가 음에 대해서 글루코스하고 갤락토스가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서부터 파이루베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밀크입니다. 그러면 파이루베이트가 퍼멘테이션에서 락테이트가 돼. 락테이트가 애시드니까 뭐냐면 H+의 레벨이 높아져. 디소시에이션 되어져가지고 그러면 SDA 해가지고 밀크에 있는 프로테인이 디네이트레이션 돼. 뭐 때문에? 락토스 때문에. 밀크에는 락토스와 함께 캘레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락토스가 퍼멘테이션 되어져서 락테이트가 되면 하이드로젠 아이온이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그 에스틱한 특성이 프로테인 디네이트레이션 하는 거야. 프로테인 디네이트레이션 되면 어떻게 돼? 셀이 뭉치가 아주 친정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치즈가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요거트가 만들어지는지 뭐에 따라서 마이크로오르니즘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뭐 펑거스를 쓸 때는 치즈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아니면 요거트 마이크로오르니즘 이용하게 되어지면 요거트를 만들어지는지 다 뭐야? 밀크 프로테인의 디네이트레이션에 있는 신정밀이야. 이스트도 마찬가지야. CO2가 이용되어져가지고 술이나 빵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면 걔가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해가지고 에탄올을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어떤 얘기했나? 에탄올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옥시데이션 되면 반대 반응. 옥시데이션 돼서 디하이드로게네이션이 되어지면 알코올이 옥시데이션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뭐가 돼?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야. 아세트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가 옥시데이션 되어지면 또 뭐가 돼? 카복실릭 애시드. 그지? 또 외우라겠다. 카복실릭 애시드. 유기화가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요것도 옥시데이션 프로세스, 요것도 옥시데이션 프로세스. 각각 디하이드로젠에 작동돼. 요거는 뭐야?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 퍼멘테이션 할 때는 알데하이드에서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어. 근데 우리 몸 안에 에탄올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어져. 보면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뭘까?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 그게 부족한 사람들이 또 있어. 아메리칸 인디언.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어졌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아. 그러면 얘가 축적돼. 알데하이드네. 알데하이드 반응성이 높아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 몸 안에 있는 아민 그룹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이나 어떤 게 가지고 공격가 있는 뭐를 통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쉬프 베이스 포메이션들을 통해서 아민 그룹과 알데하이드 간의 더블 본드 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가지고 프로테인을 다 디네이트레이션 시키면 탁스하게 만들어. 반응성이 무슨 그 이후에는 반응성이 무슨 그러면 스트레스 깨지는 온몸의 그 에너지 레벨이나 액티비티가 다 섭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 근데 얘네 술 같은 경우에는 반대방이에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서 에탄올까지 갑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만들어주는 퍼멘테이션을 합니다. 그 결과 NAD 플러스가 리제너레이션 됩니다. 이 퍼멘테이션이나 우리 몸 안에서 나는 퍼멘테이션과 동일한 목적이 뭐야? NAD 플러스의 리제너레이션. 뭐를 위해서? 라이포리시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부터 얘기하시는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하면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의 작동 메커니즘이야. NADH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가게 된 거야. 리덕션 되어지는 방향이야. NADH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리버스블하게 결합하는 건데 NADH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여기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작동되어져가지고 딩크에서 캡처가 되어져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하이드라이드 아이온이 뉴클레오프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에탄올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프로덕트가 NAD 플러스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거야. NAD 플러스의 리제너레이션이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이드라이드 아이온의 뉴클리어 프리 어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까지요. 끝. 그다음에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 술 많이 먹어. 술 많이 먹죠? 술 많이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 에탄올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반이 반대로 간단 말이야. 반이 반대로 가기 때문에 뭐가 많이 만들어져? NADH가 많이 만들어져. NADH는 뭐에 있는 내용이냐? 여기 어디서 있는 내용이고요? ATP. ATP가 많이 만들어져.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걸 중에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충분하네. 그러니까 글루코즈가 들어오던 아니면 등이 다 어떻게 뭘로 만들어져? 기름으로. NADH가 굉장히 많아서 에너지가 풍부해. 이게 풍부하게 되어지면 어디서 또 멈춰쓰기 시작해. 그래서 글라이코리시스도 NADH가 만들어준 바가 멈춰쓰기 시작해. 그런 다음에 다 멈춰쓰는데 에너지가 충분하네. 그러면 글루코즈, 리버에 있는 두는 글루코즈가 어디에 사용돼? 내가 왜 그걸 웨이스트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저장해둬야지. 저장해둘 때 뭐로 저장해둬? 패티 에스를 저장해둬. 그럼 리버에 패티 에스가 저장되기 시작하면 이게 지방다. 그래서 술 많이 먹어도 어떻게 돼? 이 스텝이 다 멈춰서게끔 되어져가지고 리버로 들어오고 있는 글루코즈가 글라이코젠 합성뿐만 아니라 패티 에스의 합성, 또는 트라이스 글라이스로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버에 패티 합성되는데 그가 빠져나가지고 뒤쪽으로만 집중되어져 되면 이게 지방이 아니야. 패티 리버, 시로시스, 간경화 오래되어져 있게 되면 당연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지 마. 조금씩만 먹어. 자기가 메타볼라이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기까지야.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반응에 그 첫 번째 반응이 얘기할까? 여기에 그러니까 파이르베이트 디카복실레이즈 반응이야. 그래서 파이르베이트로부터 아세틸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어떤 반응이냐면 여기 중요한 게 이거야. TPP라고 하는 거. TPP라고 하는 이 코팩터가 중요한데 이 TPP가 뭐에 중요한지 모르는 다이나믹 파이로포스페이트야. 다이나믹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코팩터야. 그래서 이렇게 파이로포스페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코팩터 구조물인데 얘가 바이타민 B1로부터 유도되어진 그러한 케미칼이야. 바이타민 B1로부터 유도된 케미칼이야. 근데 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어떤 역할을 하냐면 TPP가 액티브 사이트에서 파이르베이트와 결합하게끔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파이르베이트와 결합된 TPP 간에 엘렉트론 싱크가 작동되어질 때 어떻게 작동되냐면 CO2가 빠져나오는 쪽으로 작동돼. 디카복실레이션 반응,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 필요한 CO2가 빠져나오는 반응에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가 이용되고 있어. 그런 다음에 이 반응이 진행되어지면 하이드록시 에틸 TPP라고 하는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진 다음에 아세틸 알데하이드가 빠져나. 그래서 이게 하이드록시 에틸 TPP가 액티브 알데하이드 캐리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응에서 두 가지만 알면 아세틸 알데하이드 캐리어야. 두 가지만 알면데 디카복실레이션 반응하고 아세틸 알데하이드가 방출되는 반응. 근데 그러면 그때 중요한 물질이 이거예요.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가 하이드록시 에틸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로 바꿔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아세틸 알데하이드 캐리어, 아세틸 알데하이드가 위치하고 있는 반응이에요. 요 다이아민, 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타민 B1이 부족하면 어떤 병이 나타나냐면 베리베리라고 하는 병이 나타납니다. 베리베리라고 하는 병은
온몸이 붓고 페인이 있고 온몸이 마비되어 있고 결과는 죽는 병이야. 얘기할 것도 없어. 메리베리라고 하는 병의 원인이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TPP가 비타민 B1으로부터 만들어진 코팩터인데 이 코팩터가 이 이스트의 파이르베이트 디카복시네이즈에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 작동되는 거야.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어디에 작동되는 거냐면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라고 이게 큰 프로테인 컴플렉스거든. 여하튼간에 이건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의 중요한 컴플렉스. 그래서 여기 이스트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파이르베이트 디카복시네이즈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대신에 파이르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스키퍼리가 만들어지지 못해. 얘가 먼저 쓰게끔 되어지면 글루코스에 들어있는 아무 글루코스가 에너지로 쓰여줄 수가 없어. 퍼멘테이션만 되는 거야. 특히 브레인 같은 음식에서.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게끔 돼. 그래서 메리베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야. 뭐냐면 아스키퍼리가 글루코스를 좀 만들어 있어. 그리고 브레인이라고 조직은 작동되지는 못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하죠. 그래서 그 온몸이 페인이 패럴리시스가 나타나있는데도 사망에 이르게 원인이 브레인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거가 부족하게 되어지면 브레인 에너지가 다시 잘 연관되는 얘기지? 그런 얘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마이크로비얼 퍼멘테이션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의 종류에 따라서 이스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메탄올을 만들고 유탄올을 만들고 프로포폴을 만들고 그 이외에 따른 암노산을 만들고 여러 가지의 퍼멘테이션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 공장에서 특정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반응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퍼멘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글루코스를 만들어낼 때 보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뭐를 거치냐면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로부터 글루코즈의 생합성이 이루어져. 근데 파이루베이트로부터 글루코즈의 생합성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뭐를 거쳐야지만 되냐면 옥살아세틸 반드시 거쳐야죠. 아까 퍼멘테이션 아까 다이아베티스에서 얘기했어. 다이아베티스의 경우에는 리버에서 글루코즈가 혈액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글루코즈 부족한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살아세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글루코즈를 합성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브레인 세이브 혈액 레벨에 글루코즈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토콘드리아에 옥살아세테이트를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확히 구성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대부분 뭘 거치냐면 여기 옥산 아세테이트를 거쳐 파이루베이트로부터 글라이콜리시스가 진행돼요. 그 다음에 다른 글루코제닉한 암노산들도 사실은 어떻게 그 글루코즈 생합성에 활용되냐면 이 암노산들이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의 인터미디에이트 여기 있는 것들 키토글루타레이트, 석신투웨이, 석신에이트 얘들도 다 한 버전 암노산을 분해돼요. 그래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 인터미디에이트 바꿔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모이는데 내것셔가지고 글루코즈 생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노산들도 글라이콜리시스
글라이콜리시스가 팔아먹혀요.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팔아먹혀요. 플랜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있고요. 근데 여기 재미 꼭 알아둬야 되는 게 그게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로부터 글라이콜리시스가 진행되어 있게 보이면 여기서 보면 글라이세롤이라고 하는 유닛은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이용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팬티에스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이용이 되죠.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과 나온 얘기야.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옥산 아세테이트 거치면 얘네가 어떻게 간다고 했어? 이렇게 거치면 옥산 아세테이트로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function 간다고 했지. 그러면 옥산 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글루코스까지 갈 텐데 아까 얘기했던 FATS가 아세틸코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옥산 아세테이트 가겠네. 근데 못 간다고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트라이아실 글라이세롤이 이렇게 생겼다. 글라이세롤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에 팬티 에스트가 에스터리피케이션이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팬티 에스트야. 이게 글라이세롤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글라이세롤을 봐봐. 글루코네오제네시스의 글라이세롤 알데하이드 스피포스페이트 만들어질 때 생각할 수 있어. 1년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질문이 뭐냐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되어지고 옥산 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잘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팬티에스트로 만들어진 아세틸코에라고 하는 두 개의 카본은 어디 가냐면 분해되면서 하나의 CO2가 빠져나오고 또 다른 하나의 CO2가 빠져나오고 아이소사이트레이트가 키토글루탄이 될 때 CO2가 빠져나오고 키토글루탄에서 슬리퍼에가 될 때 CO2가 빠져나왔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세틸코에 있는 카본은 옥산 아세테이트 가기 전에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팬티에스트로부터 아세틸코에 있는 여기까지 가지도 돼요. 옥산 아세테이트 변환을 해줘야죠. 다 에너지가 다 쓰여져요. 그래서 팬티에스트로부터 옥산 아세테이트를 거쳐가지고 글루코스 생합성은 진행될 수가 없는 그 얘기가 여기 얘기야. 팬티에스트로부터 슈가가 만들어지고 이건 팬티에스트로부터 슈가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겠냐. 여기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가 다 글루코스로 바뀌어져가지고 에너지로 쓰이게 되면 아주 좋은 체험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게 안 되는데 너무 글루코스는 패트가 근데 패스는 글루코스로 좋다. 그러니까 이러잖아. 과일 먹으면 살 안 찌겠는데 과일 열심히 먹잖아. 천만 원 많이 먹어. 다 사먹자. 다 사먹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팬티에스트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 불구하고 글루코스의 생활성에는 이용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글라이콜리시스하고 글루코네오제네시스랑 비교해보자. 글라이콜리시스는 주로 머슬과 브레인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데서 일어나긴 하지만 이제 에너지원으로 주로 이제 활용되어지는 됐다 이런 얘기야. 리버의 글루코즈의 생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리버에서 주로 일어나. 리버에서 글루코즈의 분해도 일어나서 에너지를 얻기는 해. 근데 그게 메이저가 아니라는 얘기야. 리버에서 그러면 뭘 에너지 쓰세요? 팬티에스 씁니다. 리버에서의 메이저 에너지 소스는 팬티에스야. 브레인은 글루코즈. 근데 머슬도 주로 글루코즈, 카보하이드레이트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두 프로세스가 주로 어디 사용되는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게 있어? 이렇게 동작하기 같지만 각 조직에서 글루코스의 분해와 생합성은 한 세포내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상반된 프로세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레시프로컬이 되는 것이
작동하고 잘 액티브하게끔 되어주면 다른 쪽이 반드시 서크스 되어줍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아주 잘 이루어져, 밸런싱 잘 이루어져야만 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opposite pathway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떠나다니는 페이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reversible reaction은 두 개의 pathway가 공이 활용합니다. 다 irreversible reaction은 서로 exclusive한 엔자임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셀 포함해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퓨타일 사이클이 들어가지 않는 퓨타일 사이클. 자, 그래서 글라이코리시스의 일리버시블한 스텝이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 하나가 헥토카이네이즈에 의한 첫 번째 반응, 두 번째가 포스포프라토카이네이즈에 의한 두 번째 반응, 세 번째가 파이브레이트 카이네이즈에 의한 세 번째 반응. 이 세 가지의 일리버시블한 스텝이 있고 일리버시블한 정보가 표시되어져 있어요. 원스 리스포스퍼 그레이션 레이트는 마이너스 18.8kJ/몰이지만 사실 이 에너지가 앞에 있는 언페이버러블한 리액션 특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제틱한 이니버스가 보이지만 사실은 이버스가 프로세스라고 생각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이니버스가 스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패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패스가 되어져 있는 리액션들을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그룹으로 되어지는 CCS에서의 제일 중요한 스텝이 첫 번째 스텝, 파이르베이트가 포스포에놀 파이르베이트가 되는 프로세스야. 파이르베이트가 포스포에놀 파이르베이트가 되는 프로세스야. 원래는 이 반응은 글라이콜리시스에서는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르베이트 카이네이즈에서 나오고 있는 일리버스블한 스텝이야. 그룹으로 되어지는 CC에서는 이거의 반응이 바이패스 되고 있어. 두 개의 엔자임에 의해서. 하나가 파이르베이트 카복실레이즈, 두 번째가 포스포에놀 카복시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반응이 바이패스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 하나가 파이르베이트로부터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 첫 번째. 그 다음에 옥살로아세테이트부터 PEP가 만들어지는 반응. 첫 번째 반응이 파이르베이트 디카복실레이즈에 의한 반응이고, 이 반응은 옥살로아세트가 PEP가 되는 반응은 포스포에놀 파이르베이트 카복스카이네이즈 네이즈에 의한 반응. 그리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있으니까 이게 주로 어디서 일어날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에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쪽이 사이토손, 이쪽은 주로, 내가 주로라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예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카복스레이즈 큰일 났어. 카복스레이즈 우리 몸안에는 디카복스레이즈는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그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세 가지야. ATP와 DTP가 사용되어지는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카복실레이션 반응하고 디카복실레이션 되는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뭐라 해야지만 되냐면 NADPH 인사이토존이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 이 반응에 알고 싶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얘기할게. 카복실레이즈 반응은 뭐야?
파이루베이트가 카본이 3개짜리 모레이크야. 옥살로아세테이트 카본이 4개짜리 모레이크야. 어떻게 모레이크야? 2개가 해가지고 2개와 5개가 결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가입되어지면 2개와 6개가 결합되어 2개가 4개가 결합돼서 6, 5개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안에 4개의 카본이 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파이루베이트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되려면 CO2가 들어와야 되는데 카복실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옥살로아세테이트가 PEP가 되려면 PEP가 카본 3개짜리야. 그러니까 CO2가 빠져나오는 반응이 붙잡아야죠. 그래서 CO2가 들어가는 카복실레이션 반응과 CO2가 빠져나오는 카복스카이네이즈의 반응이 카복실레이션 반응. 여기 보는 거야. 카복실레이션 반응과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대로 디카복실레이션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모레큐를 액티베이션, 디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해. 여기서는 ATP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GTP가 필요해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해서 모레큐의 에너자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먼저 파이루베이트의 카복실레이션 되어질 때 보면 바이오카보네이트가 직접 작용해가지고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코팩터를 이용해서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고 바이카보네이트와 ATP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바이카보네이트가 ATP로 액티베이션 됐고 그로부터 CO2가 파이루베이트 카복실레이즈에 있는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코팩터에 결합되어졌어. 그 다음에 리터럴이 구조가 그렇게 스윙인데 그래서 그 액티브 사이트를 위치를 변경시키고 스윙이 모레큘 자체가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한 곳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액티브 사이트에 CO2가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파이루베이트가 CO2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코팩터를 이용해가지고 CO2를 액티브 사이트 1에서 2로 이동시키고 파이루베이트가 받아서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어지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서의 특징이 ATP에 의한 그 CO2 액티베이션 프로세스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할 거야. 프로세스하고 그 결과 CO2의 그 카복실레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GTP하고 결합하면서 여기 CO2에 있는 에너지가 GTP의 포스페이트 그룹으로 전달되어지면서 PEP라고 하는 하이에너지 컴파운드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케미칼 본드에 CO2를 도입하고 CO2를 이노게닉 포스페이트로 GTP를 이용해서 트레이스 시켜가지고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져서 포스포에놀 파이루베이트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그냥 리버스블하게 가입되어지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거기까지 가죠. 항상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는 어디 있어? 주로 어디 있냐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엔자임 PEP 카복스카이네이즈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진행되어 있는데 만약에 PEP 카복스카이네이즈가 사이토돌에 있는 애니멀 P-ret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이 엔자임이 없어. 그래서 re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글루코니오제네시스가 진행되냐면 파이루베이트가 일단 마이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된 다음에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말레이트로 가서 말레이트까지 가가지고 말레이트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사이토돌에서 변형되어진 다음에 거기서 PEP 카복스카이네이즈에서 PEP가 가는 거죠. 이거 얘기한 걸 봐.
멤브레인을 보이는데요. 말레이트, PEP, 파이루베이트는 멤브레인의 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익스체인저 베이스, 트랜스포터 베이스. 근데 옥살로아세테이트는 트랜스포터다.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여기 매우 중요한 모레큐인데 얘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모레큐로 바뀌어주든지 아니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변형되든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사이토솔리카 PEP 카보시카이네이즈가 있어. 웹트가 있거든요. 또 PEP 카보시카이네이즈가 마이토콘드리아에 있을 경우에는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PEP로 나옵니다. 인간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얘도 바깥에 있고 얘도 발현이 되어지는데 주로 얘가 컨스티튜티브하게 마이토콘드리아 PEP가 들어요. 우리가 무슨 스타베이션이 뜨든지 호르몬al 레귤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발현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엔자임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이루베이트로부터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지고 PEP 형태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보이게 되면 지금 글루코즈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어떤 상태야? 글루코즈가 어디서 많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리버에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리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포리사이클에 의해서 머슬에 있었던 락테이트가 리버로 오거든요. 그러면 락테이트에서부터 파이루베이트가 되어질 때 뭐가 되냐면 NADH가 만들어졌어요. 파이루베이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카복실레이션, 디카복실레이션 되면서 PEP에서 빠져나왔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프로세스, 글라이콜리시스가 되어질 때 무슨 일이 발생해서 NADH가 만들어져요. 그 NADH를 이용해가지고 모레 PEP로부터 글루코스 생합성할 때 활용하는 ATP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스텝으로 가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스텝으로 가든지 간에 사실은 사이토솔에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NADH를 이용해가지고 ATP를 만들고 그 ATP를 이용해가지고 글루코즈를 생합성합니다. 주로 어디서부터 만들어져? 락테이트에 여기서 왜 락테이트 얘기가 시작되는지 알아? 아까 얘기했죠. 리버에서부터 글루코즈 생합성하려고 하는 그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어스티로부터 완성되어진 락테이트를 글루코즈 생합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바이패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